미국이 지금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돈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바로 한국의 한 작은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거대한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판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초강대국 미국을 이렇게 다급하게 만든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물건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하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저력을 함께 확인하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한 항공우주 싱크탱크에서 선임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늘 그렇듯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을 제 신조로 삼고 있죠. 그날도 유리와 강철로 둘러싸인 차가운 회의실에서 열리는 중요한 전략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발사체 프로젝트의 가장 큰 골칫거리, 바로 연료 흐름을 마이크로초 단위로 제어해야 하는 초정밀 밸브 시스템 문제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성공적인 위성 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죠. 그런데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등장한 해결책은 지난 15년간 쌓아온 저의 경험과 이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중소기업이 만든다는 캠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용 부탄가스 캔의 밸브 기술. 그것이 우리가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매달려온 문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기술력으로도 풀지 못한 숙제를 고작 주방이나 야외에서 쓰는 저렴한 소비재 부품에서 찾는다니요. 하지만 이어진 데이터들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어요. 1초에 8개, 하루 평균 70만 개를 생산하는 엄청난 속도. 불량률은 1000분의 1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평균 작동 수명은 무려 7만 시간에 달했고, 극한 환경에서의 내압 테스트 결과는 미 항공우주국의 기준치를 30%나 웃돌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유한 어떤 기술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의 정밀도와 내구성이었어요. 석유화학 및 정밀 제어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왔던 저희의 자존심에 선명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방울이 서늘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예상치 못한 데이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뛰기 시작했죠. 회의는 이미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작고 평범해 보이는 부탄가스 밸브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 화려한 이름값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장 일상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짜 혁신, 그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기술 보고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 예상치 못한 반전은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진실, 그 놀라운 기술을 탄생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동료들의 의아해하는 시선을 뒤로하고 다음 날 예정되어 있던 모든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충청북도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출장 신청서를 제출했죠. 평생 데이터와 논리만을 신봉하며 살아온 저에게 이번 결정은 설명하기 힘든 강한 직감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분석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작은 밸브 하나에 담긴 비밀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빌려 충청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워싱턴에서 보았던 그 믿기 힘든 데이터와 그래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그 숫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지 상상하며 운전대를 잡았죠.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회색빛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소기업 건물이었습니다. 솔직히 최첨단 연구소나 거대한 공장 단지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소박한 외관에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이곳에서 정말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구심이 살짝 들 정도였죠.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로 내부는 눈부실 정도로 깨끗하고 잘 정돈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로봇 팔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라인 위로는 수많은 부탄가스 캔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도로 숙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모든 공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광경은 그 자체로 경이로웠습니다. 그 효율성과 정밀함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안내를 맡은 담당자는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공장의 기술적 성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량률 100분의 1 미만이라는 놀라운 수치, 극한의 온도, 변화에도 끄떡없는 내구성, 심지어 군사작전에도 활용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AI 기반 자동 검사 시스템까지. 워싱턴 회의실에서 보았던 데이터들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현장을 목격하니 제 심장은 흥분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남성 엔지니어가 다가와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기술적인 내용보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완벽한 미국식 영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문장 구사에 순간적으로 매료되었습니다. 억양이나 단어 선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잠시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어요. 기술 자체에 대한 놀라움보다 그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더 큰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제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런 궁금증이 드러났던 걸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10살 때 미국 켄터키주의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다가 몇 년 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혁, 이 공장의 수석 연구개발 엔지니어였죠. 그는 계속해서 밸브 시스템의 정밀도와 독특한 생산 공정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관심은 이미 그의 기술 설명 너머 입양과 귀환이라는 그의 개인적인 서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그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 아주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어떤 거리감 혹은 깊은 향수 같은 것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저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선 한 인간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놀라운 밸브의 정밀도 테스트 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민혁 씨는 저를 공장 한쪽에 마련된 마치 수도원의 작업실처럼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도는 테스트 구역으로 안내해 주었죠. 하얀 가운을 입은 기술자들은 저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고 오직 정밀 측정 장비들이 내뿜는 낮은 기계음만이 공간을 잔잔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과정 자체는 겉보기에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새 제 시선은 테스트 장비의 수치나 그래프가 아닌 민혁 씨의 손에 온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은 단순히 기계를 조작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어루만지듯 그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신중했습니다. 미세한 오작동의 징후가 나타나기도 전에 제 눈으로는 전혀 감지할 수 없는 변화를 그는 이미 알아차리고 0.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반응하는 듯 보였죠. 마치 숙련된 영화 편집자가 수백 개의 프레임 속에서 단 하나의 미세한 오류를 직감적으로 포착해내듯 민혁 씨는 아주 작은 진동이나 소리의 변화만으로 기계의 상태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능력은 제가 과거 국방부 연구원으로 일하며 보았던 최고 수준의 감식 전문가들에게서나 관찰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초월한 깊은 직관적 이해 능력이었어요. 한 번은 압력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이었는데 측정 장비의 그래프는 아무런 이상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혁 씨는 갑자기 테스트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는 밸브 내부의 특정 부품을 정말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가느다란 0.2mm 정도 미세하게 조정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벽한 결과 값이 화면에 나타났죠. 제가 놀라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 같은 것이 있었다고 아주 담담하게 설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뉘앙스였죠.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데이터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지식, 즉 오랜 경험과 대상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직관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민혁 씨는 이런 종류의 감각이 미국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던 시절 처음 생겨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기계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며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기계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소통하고 교감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의 접근 방식은 제가 미국에서 보아왔던 효율성과 표준화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기술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 특히 미국에서의 구체적인 삶이나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는 오래된 상처처럼 보이는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한 저는 민혁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결코 해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퍼즐과 같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기술만큼이나 그의 내면에도 풀어야 할 이야기가 많아 보였죠. 그날 오후에는 다른 엔지니어 분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의 여러 생산 라인을 더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작업 문화, 특히 소위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편견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전까지는 빨리빨리라고 하면 단순히 일을 서두르거나 어쩌면 과정을 다소 생략하는 조급함의 표현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정확성보다는 속도만 중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민혁 씨와 그의 동료들이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한치의 낭비도 허용하지 않는 최적화된 동선과 매끄러운 협업은 감탄스러울 정도였죠. 속도와 정밀함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중함과 철저한 검증을 위해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희. 미국의 방식과는 분명 다른 아주 역동적인 패러다임이었어요. 제가 목격한 한국의 빨리빨리는 단순한 서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고도로 집중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는 강력한 문제 해결 의지이자 역동적인 에너지의 발현이었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워싱턴에 제출할 보고서를 구상하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얀 화면 위에 손을 올리니 쉽사리 글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어요. 기술적인 데이터와 분석 결과는 명확하게 정리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이곳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목격하고 느꼈던 모든 것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민혁 씨가 기계와 마치 대화하듯 교감하는 모습,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 숨겨진 그 놀라운 역동성과 효율성은 숫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민혁 씨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담긴 밥과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반찬을 어딘가 조금은 어색하게 하지만 천천히 맛을 음미하듯 먹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어요.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그는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의 입양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이내 켄터키에서의 유년 시절 풍경을 담담하게 그려주더군요. 겉으로는 부족함 없이 평범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자랐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특히 아시아계로서 느꼈던 미묘한 소외감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며 기계와의 교감 속에서 잠시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 자신이 왜 버려져야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강렬한 갈망이 되었다고 느꼈답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해요. 서툰 한국어 실력과 낡은 입양 서류 몇 장에 적힌 희미한 단서만을 가지고 시작한 뿌리찾기 여정. 그것은 낯설고 혼란스러운 한국 땅에서의 외롭고 고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정확한 기록, 이미 흔적조차 없이 바뀌어버린 주소, 사람들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서툰 언어는 소통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들었죠. 전국을 헤매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충북의 한 고아원에서조차 만족할 만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때 그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듯한 깊은 절망감과 함께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는 듯한 극심한 무력감에 빠졌었다는 그의 고백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의 담담한 어조 속에는 그때의 막막함과 깊은 상실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 느껴졌어요. 민혁 씨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던 저는 오후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다른 엔지니어 분과 함께 공장 관리동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복도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앞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의 한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기계를 정성껏 고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힘든 노동의 흔적과 함께 어떤 깊고 단단한 존엄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강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죠. 제 시선을 느꼈는지 옆에 있던 엔지니어 분이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 공장의 창업주인 강 사장님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간이 작업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이 첨단 공장을 일궈낸 그야말로 전설적인 분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였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민혁 씨가 저희 쪽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사진을 한동안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는 사실상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과 애틋한 그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그는 고아원에서 나와 갈 곳 없이 방황하던 시절, 정말 우연히 이 공장 앞에서 강 사장님을 처음 만났던 운명적인 순간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영어밖에 할 줄 몰라 머뭇거리던 자신에게 강 사장님은 오히려 영어를 잘하면 기계 설명서는 끝까지 읽을 수 있겠다며 문제 없다는 듯이 허허 웃으며 그를 선뜻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민혁 씨는 공장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기계를 닦고 공구를 정리하는 아주 기본적인 허드레실부터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강 사장님은 그런 민혁 씨에게 단순히 기술만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서툰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물론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꺼이 선택한 가족이 되어주며 아주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3년 전 강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민혁 씨는 또 한 번 세상을 잃은 듯한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의 표정에서 그때의 아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사장님의 가르침과 그가 평생 추구했던 장인 정신은 공장 곳곳 그리고 무엇보다 민혁 씨 자신의 손끝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어쩌면 조금은 핑계 같은 이유로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혁 씨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새로운 밸브 설계 도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그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뜨거운 물이 담긴 전기 포트와 컵라면 2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할 때는 이게 최고의 친구라는 듯한 제스처였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라면을 나란히 앉아 먹으며 우리는 잠시 복잡한 기술적인 질문들은 잊었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삶과 일상에 대한 좀 더 솔직하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혁 씨는 결국 친부모님을 찾는 것은 포기했지만 자신이 정성을 다해 만든 이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평범한 저녁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에서 큰 위안과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 강 사장님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군요. 찾지 못한 생물학적 뿌리 대신 타인의 삶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제게도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차가운 금속과 복잡한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하고 깊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밤 뜨거운 컵라면의 온기와 그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 고속열차의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지만 막상 눈앞에 하얀 화면을 마주하니 깊은 막막함이 앞섰어요. 그 부탄가스 밸브가 보여준 놀라운 정밀도, 경이로운 생산 효율성, 극한의 내구성을 증명하는 테스트 결과 같은 수치와 데이터는 분명하고 명확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충북의 그 작은 공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혁 씨의 그 경이로운 손길, 기계와 깊이 교감하는 듯 보였던 그의 진지한 눈빛, 강 사장님의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묵직하게 담겨있던 존재감, 그리고 늦은 밤 사무실에서 컵라면을 함께 나누며 느꼈던 그 따뜻한 인간적인 온기.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딱딱한 보고서, 양식 안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기술은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완성된다라는 짧은 메모만 남긴 채 노트북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 이상의 언어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 내부에 위치한 첨단 기술 전략실의 삼엄한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딱딱한 제복 차림의 군 관계자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정책 전문가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출장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보고의 시작은 그 부탄가스 밸브. 기술이 가진 압도적인 성능과 잠재적인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결과였어요. 하지만 제 보고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혁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의 개인적인 이야기, 강 사장님으로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듯한 장인 정신, 그리고 그 공장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술에 담아내고자 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에 대해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단순한 소비재 부품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핵심 기술이며 즉시 최고 수준의 기술 협력팀을 극비리에 한국으로 파견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전달했어요. 제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아시아 공급망 전문가인 제이크가 즉각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가 지나치게 감상적이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그런 작은 부품 기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중국과의 거시적인 관계 설정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았죠.
그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술은 언제든 중국이 더 값싸게 대량으로 모방 생산할 수 있는 범주에 불과하며 기술 협력보다는 외교적 협상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의견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이크와 같은 시각은 기술을 단순히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만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그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단순히 숫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깊은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가치의 공유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세대를 거쳐 전수된 장인 정신, 인간의 삶을 향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상호 신뢰라는 가치가 담겨 있다는 제 믿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진심 어린 목소리가 회의실의 냉랭했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어 놓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권을 가진 해밀턴 국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관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이크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한국과의 최고 수준 전략 협의팀 파견과 포괄적인 기술 협력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밀턴 국장은 제가 가져온 것이 단순한 기술 보고서를 넘어 기술과 인간,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연결하는 새로운 이해의 달이었음을 인정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단순히 기술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신뢰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연결 고리를 만드는데 작은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평범해 보였던 작은 부탄가스 캔 하나에 실은 국경을 넘어서는 깊은 이야기와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워싱턴에서 온 편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워싱턴의 유능한 분석가 엘라 씨가 한국의 작은 공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기술과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았어요. 평범해 보이는 부탄가스 밸브 하나가 최첨단 기술의 열쇠가 되고 그 기술을 완성시킨 민혁 씨의 가슴 아픈 과거와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저 역시 이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차가운 기술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나는 혁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술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